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부울경 네트워크가 마련한 부산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성수 정책자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는 4월 2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거가 바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선거인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선거인 수만 해도 287만 324명에 이르는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 교육감 재선거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이라는 그 자리의 위치가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이 선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 유치원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인데 그 위에 그 수장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아쉽게도 이번 선거는 요 앞에 그 하윤수 교육감께서 당선 무효로 인해서 다시 치러지는 거라서 사실 교육계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부끄러운 일을 보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서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월 2일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책 중심의 이런 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 정책 경쟁은 아예 없고 이렇게 보면 후보 간의 어떤 정치 이념 대립 그리고 또 네거티브 공세만 이렇게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네.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선거운동 차량도 보이고 선거운동원들도 보이는데 네. 인식을 교육감 선거라는 인식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일반 정치 선거처럼 네. 어떤 후보들은 빨간 옷을 입고 있고 어떤 후보는 파란 옷을 입고 있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자치를 실시할 때부터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선거 제도도 그 예를 들면 뭐 러닝메이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치루어졌는데 지금 너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선거라는 것은 득표를 하고자 하는 행위라서 네. 어디에 표가 있는가를 따라가는 것이라서 그것 또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그 기회를 이제 우리 각자가 가지게 될 텐데 그분들께 바른 어떤 권리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바른 정보를 또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각 후보 이 세 후보의 공약의 장단점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집으로 네. 이 공보물이 왔더라고요. 네, 네, 이 공보물이 다 와서 예, 마침 또 이 방송 녹화도 있고 해서 네, 찬찬히 봤습니다. 네. 봤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보면 제 1면을 먼저 보게 되는데 각 네. 후보별로 내놓은 그 슬로건들이 네.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이렇게 교육 이제 공약을 이렇게 보면 조금씩 다른 건 있습니다. 네, 조금씩 다른 것은 있는데 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고 물론 교육은 한순간에 어느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교육 행정이라는 것 또한 가든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장단점이 그렇게 뚜렷하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그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후보들의 그 공통된 어떤 공약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각자가 차별화된 부분도 분명히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 지금 여기 촬영하는 데가 매니페스토 본부라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공약 내용에 대해서 네. 좀 더 봐야 되고 음, 한데 선거 공보에 있는 네. 이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약간 이제 특이점, 네. 다른 분들하고 특이점이라는 것을 그냥 눈에 띄는 걸로 본다면 기호가 없기 때문에 네. 가나다 가나다 순으로, 순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김석준 후보께서는 그 조금 강조한 게 예. 민주시민교육을 음, 다른 후보와 다르게 5대 공약 안에 넣어놨습니다. 네. 물론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그 친한 사람들끼리도 그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것과 다르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약간 차별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성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문해력을 굉장히 강조해서 맨 앞에 네. 내놨습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한데 그래서 이 후보님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네.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윤홍 후보님은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하게 여태까지 했습니다도 있고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야 자기의 그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고요. 그만 이제 또 최윤호 후보님은 맨 앞에 5대 공약 중에 1번으로 인성교육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 분의 공약에서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이 세 분 모두가 이 AI 그 활용, 그 디지털 매체를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이 세 후보 모두 공약에 이 AI 활용 부분은 빠짐없이 등장을 해요. 그 AI 윤리 교육, 또 로보틱스 체험, 그리고 AI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예, 또 분명히 또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의 세상으로 갈 것은 지금은 뭐 작년부터 AI 이러면서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미 AI 세상으로 인공지능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네. 학습도 거기에서 맞춰서 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또 AI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 성장해서 자기의 진로를 정하거나 이럴 때도 만약에 AI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사라질 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AI 교육이라는 것이 좀 좋은 게 오픈 AI처럼 이렇게 생성형, 네. 이렇게 일종의 맞춤형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넣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냐면 이 AI에 대한 열풍이 작년 연말부터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던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국가 사업을 어떻게 AI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이제 사업으로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다만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의 타이밍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이렇게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네. 실제로 집행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다 책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사실 재선거 이후에 당선자의 그 임기가 1년하고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공약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그 공보책에 선거 공보책에 보면 본인의 정책 이슈 슬로건을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하면 한 1년 6개월 가량, 1년 6개월도 안 되겠네요. 네. 내년에 6월 달이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선거 때까지는 하게 될 텐데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아마 출마하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까지 본다면 이번 선거는 비전 제시,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리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득표력 위주로 해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의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네.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아마 이분들이 이제 이분 중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신다면 네. 그 당선자께서 저의 교육 비전 방향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하시면서 취임 일성으로 내놓으시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시간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선거라는 것, 네. 서의 장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부산을 가리켜서 뭐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폐교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 자산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는 사실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저변 인구들이 그런 어떤 폐교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어떨까. 그 차기의 어떤 수장께 이런 좀 생각도 좀 좀 던져 봅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학교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폐교가 되고 하는데 사실 학교가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에 가장 적당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 그 부모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도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역 주민들보다는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터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만들고 이런 거 위주로 갔으면 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네.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이 말 공약이 비일 공약이 아닌 꽉 차 있는 그런 공약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하나하나 보면서 진정으로 말의 힘을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겼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김성수 정책자문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2일 제23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다시 선출하는 재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